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말에도 상당히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에 대한 변화도 급격히 지금 추워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가을 모기가 굉장히 또 극성을 부렸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지금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춥다라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이 금리 인상, 또 이제 그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보도가 되면서, 상당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속도를 좀 조절을 하겠다. 한편으로는 더 높이 올리겠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 참 애매하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는 지금 뭐 탈을 좀 쓰고 나오자. 맨지, 비둘기인지, 그래서 지금 농부한 진반으로 이런 얘기도 지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장호지가 파월 의장도 애매하게 이제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죠. 본인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조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마땅한 묘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이제는 좀 천천히 내리겠다. 지금 이 정도면 잡혔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한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 코로나 돈 풀었을 때, 노동시장 견조하다. 그러니까 금리 안 올려도 돼.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러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그때 좀 더 빠르게 금리를 올렸더라면, 이제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또 자성의 목소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 결국은 지표겠죠. 그래서 지표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 뛰었던 뭐 항공권이라든지 또 이제 외식값이라든지 뭐 이제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또 최근에 페덱스 뭐 3M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가격들이 좀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CPI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힐 것이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상회냐 하회냐 요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또 0.1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증시는 또 옆으로 기거나 만 포인트가 깨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많이 내렸죠. 나스닥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렸고 S&P 500도 마찬가지. 다우도. 그래서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세력들의 마음이지만은 지금 뭐 많이 내려와도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는 좀 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내일 모레 8일이네요. 8일에 하는데 내일 모레 정말 내일 모레네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요 이슈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다 이긴다. 그리고 대선도 트럼프가 이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지금 트럼프 때의 그런 기조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년만 하고 내려오게 됐지만은, 지금 극단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선명한, 트럼프를 바라는, 미국인들, 특히 백인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가 좋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잘 사는, 이제 흔히 말해서 잘 살고, 좀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 더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ESG가 문제고요. 친환경 이슈가 문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지금 이제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1% 뛰면 월 59만 원 이자, 내년 상반기엔 139만 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0.75를 올렸고 다음 달에 0.5를 올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달에 0.75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끌족들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도 지금 크다라는 거죠. 이거를 누가 알아줄까? 그래서 지난번 코인 탕감처럼 빚 탕감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지금 부부들 특히 이제 맞벌이 지금 맞벌이가 아니면 답이 안 나오죠. 물론 지금 뭐 소년제 김연아 선수 같은 계층이 있긴 있어요. 소수 0.0001% 그런데 대다수가 맞벌이를 해서 최저임금을 받아 살아갑니다. 둘이 벌어서 500이다 라고 하면은
대출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라면만 먹어도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자가 폭풍 점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뭐라고 할까? 더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정부는 뭐라고 할까? 말을 못 하고 있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은행한테 니네 좀 내려라, 내려라. 이 얘기를 해도 네가 뭔데 안 해.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또 불안하죠. 일단은 애도 기간이 지금 이제 어제부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또 진영 대결이 엄청나게 또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한쪽은 이재명 구하기, 한쪽은 윤석열 구하기 이런 대목인데 또 이제 공천해야 되죠. 그래서 공천 삿바 싸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서민들은 이자에 압사당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대책 없냐? 이자 압사에 대한 매뉴얼 내놔라.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태원 사건 관련해서 국정조사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경제는 경제대로 가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자 원리금도 60%, 은행 전세, 신용대출 사례 분석에 대한 부분들 너무나도 지금 충격적인 금리 인상 이걸로 인해서 가중이 되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를 낳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출산율을 조사해 보니까 정규직이 월등히 많았다. 그래서 내 그 벌이가 안정이 안 되는데 직장도 불안하고 월급도 안 올라요. 그래서 하나 키우기도 빠듯한데 지금 애를 낳으면은 좀 키우다가 한 두세 살 터울로 이제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이제 애기 지금 그 고된 작업을 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겠냐 이 말입니다. 돈도 없고 비참한데 살아가는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과 출산은 청춘을 다 바쳐서 이제 가는 건데 국가는 그러면은 받쳐줄 수 있느냐? 돈을 줄 수 있느냐? 그 많던 230조는 다 어디로 증발했느냐? 의문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라면은 직접 주고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말고 이런 스탠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심각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부분들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국가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미래 자원인데 앞으로 애를 낳지 않으면은 세금은 누가 내고 나라 운영은 근간은 누가 지킬 것이냐 이런 이슈가 상당히 크게 불거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부담 서민들 죽어 나가면은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주를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대목이 마이크로 바이옴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 전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811 억 달러죠. 그래서 1087억 달러.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20조, 50조 갔다가 154조, 200조, 연평균 7.6%씩. 그래서 지금 23년도 기준인데 계속 커진다라는 거죠. 이 캐파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재료 중에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 바이옴, 암, 비만, 당뇨,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설사, 피부 질환에 대한 부분들 이 시장을 굉장히 키워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지금 주주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재료는 있는데 지금 주주 친화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 지금 이런 대목들. 그리고 지금 나온 기사가요.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 연구 개발 현황 공유. 그래서 산교연에서 최신 분석과 상용화 전망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생物군집 의미하는 마이크로 바이옴, 건기식과 화장품 활용, 산업교육연구소.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지금 이 데이터 발표가 나오고요. 현주소 미래 전망, 상용화는 언제 가능할 것인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수의 마이크로 바이옴, 신약 연구 개발 동향성, 그리고 피부질환 궤양성, 뭐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보다도 더 큰 재료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앞으로 긍정적이다. 감사합니다.